라푼첼 프레첼. 아, 정말 어떡하지? 미치루는 한숨을 푹 쉬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요리코네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언제나 일 때문에 바쁜 미치루의 아빠도 이번에는 처음으로 같이 갈 예정이다. 아빠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지만 미치루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사실 아빠는 아직 41살밖에 안 됐는데 대머리다. 아빠는 키도 크고 늘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아빠의 대머리는 창피하고 싫다. 아, 요리코가 부럽다. 요리코네 아빠는 뚱뚱하고 키도 작지만 머리숱만큼은 풍성한데. 미치루는 요리코에게 대머리 아빠를 보여주기가 부끄러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캠핑 때까지 아빠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머리털을 나게 해주는 발모제라는 약이 있단다. 가격은 엄청나게 비쌌지만 설날에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모두 합치면 한 병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치루는 세뱃돈과 용돈을 모아둔 봉투를 들고서 집 근처 약국으로 향했다. 한 5분이면 도착할 거리다. 그런데 그만 길을 헷갈려서 어둑어둑한 골목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미치루는 곧바로 되돌아 나가려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되었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니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 응? 그런데 되돌아 나가려고 해도 발이 자꾸만 제멋대로 앞으로 나아갔다. 발걸음이 간신히 멈춘 곳은 어느 과자 가게 앞이었다. 미치루는 과자 가게 전전당을 발견한 순간 길을 잃을 뻔한 것도 발모제를 사려던 것도 싹 다 잊어버렸다. 가게 앞에 진열된 과자들의 정신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어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신기한 과자들이 많을까? 너무 멋져서 머리가 뱅글뱅글 어지러울 지경이야. 이럴 땐 눈이 한 10개쯤 있으면 좋겠네. 그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두리번두리번 과자 선반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가게 안에서 몸집이 커다란 아주머니가 나왔다. 미치루 아빠보다도 키가 크고 살집이 통통한 아주머니다. 머리는 새하얀데 얼굴은 반들반들하고 젊어 보인다. 자주색 기모노를 입었고 아주 힘이 넘치는 모습이다. 미치루가 놀라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행운의 손님. 저희 전천당의 자랑은 갖가지 물건을 고꾸로 갖춰 놓은 것이죠. 원하는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특이한 말투로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러나 미치루에게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상냥하고 달콤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민을 모두 털어놓고 싶어졌다. 저기 머리숱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약 같은 것도 있나요? 호호호 이런. 새하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아주머니는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머리숱은 그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손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면 마침 막 들어온 신제품이 있기는 합니다. 아기자기하고 블링블링해서 손님 같은 또래분들에게는 제격일 듯 합니다만. 그렇게 말하고서 아주머니는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로 다가갔다. 신제품 코너라고 쓰인 나무 상자에는 과자와 장난감이 잔뜩 쌓여 있었다. 아주머니는 그 상자에서 과자 봉지처럼 생긴 그 자그마한 봉지를 하나 끄집어냈다. 봉지에는 장미색으로 라푼첼 프레첼이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고 가느다랗고 촘촘한 금색 소용돌이 무늬가 테두리 장식처럼 글씨를 둘러싸고 있었다. 과자를 본 순간 미치루는 이 과자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먹고 싶은 건 아닌데 너무나 갖고 싶었다. 이거 주세요. 네, 가격은 1엔입니다. 1엔이요? 미치루는 아주머니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방긋 웃으며 이어서 말했다. 네, 오늘은 1엔입니다. 다만 꼭 1엔짜리 동전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꼭 1엔짜리 동전으로 달라는 것 또한 기묘한 말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빨리 라푼첼 프레첼을 갖고 싶었다. 미치루는 얼른 지갑을 열고 1엔짜리 동전을 찾았다. 마침 1엔이 있어서 그것을 건넸다. 아주머니가 빙긋 웃었다. 1989년에 발행한 1엔, 오늘의 동전이 틀림없군요. 그럼 이걸 받아주십시오. 아주머니한테서 라푼첼 프렌체를 받아들자 미치루는 하늘을 날아올 것 같았다.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 미치루에게 아주머니는 몹시 이상한 말을 했다.
머리카락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지나치게 사용하시지 않도록 부디 부디 주의해 주십시오. 미치루는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그보다 빨리 집에 가서 아빠에게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미치루는 날듯이 집으로 돌아와 아빠를 기다렸다. 저녁 8시 아빠가 돌아왔다. 피곤한 표정이라 그런지 머리숱이 더 휑하니 비어 보였다. 아, 정말 보기 안 좋아. 미치루는 양복을 벗고 있는 아빠에게 다가가서 라푼첼 프레첼 봉지를 내밀었다. 아빠, 이거 드세요. 뭔데? 과자 먹으라고? 이건 그냥 과자가 아니에요. 아빠의 머리카락을 수북하게 만들어줄 마법의 과자라고요. 아, 그래? 아빠는 웃었다. 미치루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도 미치루가 졸졸 따라다니며 졸랐더니 마침내 라푼첼 프레첼 봉지를 뜯었다. 안에는 귀여운 과자가 들어있었다. 노르스름하게 구워진 하트 모양의 과자였다. 맛있겠는데? 딱 프레첼 모양이야. 아빠 얼른 드셔보세요. 곧 저녁 먹을 텐데. 엄마한텐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서 아빠는 프레첼을 입에 쏙 넣었다. 하나 먹더니 아빠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우와, 맛있다. 이거 엄청 맛있네. 와삭와삭 우물우물 멈출 수 없는지 아빠는 프레첼 한 봉지를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웠다. 진짜 맛있다. 미치루 고마워. 다음에 또 사다 줘라. 미치루? 지금 한가하게 아빠 말에 대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치루는 아빠 머리에서 유난히 더 숱이 없는 부분을 매 눈으로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빨리 머리카락 어서 나와라.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머리카락은 자라날 낌새를 보이지 않았다. 속았다. 생각해보면 머리카락이 풍성해지는 과자 따위 있을 턱이 없다. 너무 실망스럽고 억울한 나머지 미치루는 눈물이 찔끔 났다. 미치루는 아빠 손에서 라푼첼 프레첼 봉지를 빼앗아 마구 구겨서 후리통에 버리려고 했다. 그때 봉지 뒷면에 무언가 적혀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라푼첼 프레첼 먹는 방법. 라푼첼처럼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원하는 분을 위한 꿈의 과자. 먼저 과자를 먹어요. 자라게 하고 싶은 머리카락 길이를 정해요. 마법의 주문을 외워요. 만약 5cm를 자라게 하고 싶다면 라푼첼 머리카락을 5cm 자라게 해줘 라고 말해주세요. 자란 머리카락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을 때는 라푼첼 원래 길이로 돌아가게 해줘 라고 말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마법의 주문을 아직 외우지 않았어. 아빠, 라푼첼 머리카락을 5cm 아니 10cm 자라게 해줘 라고 말해보세요. 뭔데 그래 갑자기. 빨리요. 일단 말해보세요. 알았다고. 라푼첼 머리카락을 10cm 자라게 해줘. 이러면 되니? 미치루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아빠가 마법의 주문을 외운 순간 머리카락이 엄청난 속도로 마구 자라서 아빠의 비어있던 머리를 덮었다. 새까맣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머리카락이었다. 샴푸 광고 모델이라도 해도 믿을 것 같았다. 눈이 둥그레진 미치루를 보고서 아빠도 뭔가 이상했는지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미치루와 마찬가지로 눈이 둥그레졌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빠 대단하죠? 역시 효과 짱이다. 이제 아빠 대머리 아니에요. 멋있어요, 아빠. 정말로 아빠는 멋있어졌다. 남자치고는 머리가 좀 길었지만 대머리였을 때보다 몇 배는 낫다. 미치루는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아빠는 그다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자라다니 이상하잖아. 부작용이 없어야 할 텐데. 괜찮을 거예요. 그건 마법의 과자니까요. 와, 우리 아빠 정말 최고다. 마법의 과자라고? 그래, 그렇다면 뭐 괜찮겠지만 엄마나 회사 사람들이 놀라겠는걸? 실제로 아빠 머리를 보고 엄마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부작용 걱정부터 했다. 미치루는 혼자 들떠 있었다. 이런 아빠 모습이라면 어디서 누구한테 소개해도 자랑스러울 것 같았다. 미치루한테는 무엇보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토요일이 다가왔다. 미치루와 요리코 어른들은 다 같이 큰 차에 올라탔다. 앞으로 2시간을 달려 산속에 있는 캠핑장으로 간다. 미치루의 아빠를 처음 본 요리코는 미치루에게 속삭였다. 너희 아빠 되게 잘생기셨다. 그 정도는 아니야. 미치루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우쭐했다. 역시 우리 아빠가 멋있어졌다니까. 라푼첼 프레첼을 먹길 정말 잘했어. 이럭저럭 캠핑장에 도착했다. 어른들은 바로 텐트를 치고 밥 지을 돌을 쌓고 바비큐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할 일이 없었다. 좀 있다가 다 같이 강에서 놀 예정이었지만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다.
지루해진 미치루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요리코, 우리 모닥불 피울 나무 주우러 갈까? 응? 통나무 많이 있잖아. 모자랄 수도 있어. 아무래도 많이 있는 게 낫겠지. 우리가 나무를 주워오면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그건 그렇네. 가볼까? 그래.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캠핑하는 동안 절대로 아이들끼리 돌아다니면 안 된다. 강이나 숲에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미치루와 요리코는 잠깐이니까 멀리 가는 것도 아니니까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까운 숲으로 들어가 버렸다. 안타깝게도 어른들 아무도 미치루와 요리코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넷이서 가까스로 텐트를 치고 있었으니까. 미치루와 요리코는 숲으로 들어가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좋아 보이는 나뭇가지를 골라주었다. 뭔가 보물찾기라도 하는 기분이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게다가 숲속에는 재미있는 것이 아주 많았다. 요리코 이것 좀 봐. 굉장히 큰 버섯이야. 나 그거 뭔지 알아. 말고버섯이야. 말고처럼 생겼다고 그런 이름이 붙었대. 우와 저거 뭐지? 빨간 열매가 달렸는데? 둘은 신나게 돌아다녔다.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이 미츠루와 요리코는 캠핑장에서 꽤 멀어졌다. 저기 구멍이 있네. 미츠루 막대기를 한번 쑤셔봐. 그래 뭔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미츠루는 주운 나뭇가지를 구멍에 쑤셔봤다. 그때 뭉클하는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이어서 구멍에서 스르륵 작은 뱀이 머리를 내밀었다. 깍! 둘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주운 나뭇가지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젖먹던 힘을 다해 뛰었다. 뱀이다 뱀 무서워 징그러워. 너무 놀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발이 빠른 요리코는 미치루를 앞질러 뛰어갔다. 자꾸자꾸 거리가 벌어지자 미치루는 더 무서워졌다. 기다려 요리코 나만 두고 가지마. 울먹이면서 불렀지만 요리코는 들리지 않은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요리코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만 남긴 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미치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요리코! 앞으로 나아가 보니 맙소사 땅바닥이 끊기고 깊은 낭떠러지가 나왔다. 그 낭떠러지 비탈 중간쯤에 요리코가 걸려 있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진흙투성이 바위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었다. 요리코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도와줘. 도와줄 테니까 기다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치루는 그곳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간 요리코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도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 헤아해져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미치루. 그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빠가 이쪽으로 뛰어오는 참이었다. 화가 나서 표정이 무시무시했다. 무슨 짓이야. 혼자서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아빠 요리코가 떨어졌어요. 뭐라고? 낭떠러지 끝자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아빠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다. 그렇지만 곧 침착하게 요리코를 안심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괜찮아 요리코. 그대로 꼭 잡고 있어. 뭐 못하겠어요. 손이 아파요. 금방 도와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자. 알겠지? 제발. 일단 밧줄을 가지러 가야겠는걸. 미치루 넌 여기 있어. 여기서 요리코에게 힘을 주는 거야. 아빠가 얼른 밧줄 가지고 올 테니까. 알겠지? 아빠가 몸을 휙 돌렸다. 그때 아빠의 긴 머리카락이 찰랑거렸다. 머릿속이 헤어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던 미치루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 자 잠깐만요. 아빠 밧줄이라면 있어요. 정말? 어디? 아빠 머리카락. 머리카락 무슨 말이야?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 번 더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3m 아니 4m는 되겠어. 넉넉한 게 낫지. 좋아 라푼젤 머리카락을 5m 자라게 해줘.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아빠의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마치 호수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엄청난 속도였다. 미치루 머리카락 끝을 좀 잡아주겠니? 엉키지 않게 말이야. 네 알았어요. 미치루는 땅바닥에 다리를 틀기 시작한 머리카락 끝을 두 손으로 잡았다. 묵직했다. 쑥쑥 뻗어나오는 머리카락을 살짝 잡아당긴다는 느낌을 들고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제발 빨리 하지 않으면 요리코가 떨어져. 그때 당기고 있던 머리카락이 툭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가 충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잘랐을 것이다. 미치루는 안심하고 아빠를 보았다. 그런데 보자마자 소스라쳤다. 아빠는 반짝반짝 대머리가 되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한 가닥도 남지 않아 있었다. 라푼젤 프레첼을 먹기 전보다도 더 심한 대머리였다.
아빠의 머리카락은 자른 것도 잘린 것도 아니었다. 모두 빠져버린 것이다. 왜 그러니 미치루 준비됐지? 아빠 머리가 반들반들. 미치루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정신 단단히 차리고 얼른 요리코를 구해주자. 아빠는 머리카락 한쪽 끝을 모아쥐고서 가까이 있는 굵은 나무 둥치에 잡아 묶었다. 그러고는 다른 한쪽을 자신의 허리에 감고서 천천히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갔다. 요리코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지금 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운 내자. 네 빨리 오세요.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라. 미치루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빠는 요리코가 있는 곳에 이르러 요리코를 단단히 붙잡았다. 자 이제 됐다. 손 놔도 돼. 우와. 요리코는 엉엉 울면서 미치루 아빠에게 매달렸다. 그때 요리코의 아빠와 엄마가 달려와 머리카락 밧줄을 끌어당겨 주었다. 요리코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렇지만 미치루는 기뻐할 수가 없었다. 충격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설마 아빠의 머리가 홀랑 다 벗겨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때부터 몇 번이나 아빠에게 라푼젤 프레첼의 춤을 외워보라고 했지만 머리카락은 전혀 자라나지 않았다. 마치 머리카락이 빠질 때 라푼젤 프레첼의 효과도 함께 빠져버린 것 같았다. 갑자기 반들반들 대머리가 된 아빠를 보고 요리코의 엄마 아빠도 적잖이 놀란 듯 싶었다. 하지만 아빠는 웃어 넘겼다. 아 사실 가발이었어요. 아까 애들 찾아다니다가 어딘가에 떨어뜨린 모양이야. 하하하하. 미치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다. 아까워. 물론 요리코가 살아서 무엇보다 다행이지만 아빠가 저렇게 되어버리다니. 그런데 아빠는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머리가 벗겨졌는데 저렇게 웃을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아빠가 이쪽을 보았다. 아주 무서운 표정이라서 미치루는 움찔했다. 미치루 잠깐 이리 와봐. 아빠랑 얘기 좀 해. 그렇게 말한 뒤 아빠는 미치루를 조금 떨어진 숲으로 데리고 갔다. 단둘이 되자 아빠가 엄한 목소리로 미치루를 야단쳤다. 뭐야 그 얼굴은? 친구가 겨우 살아났는데 계속 그렇게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아빠 머리가 이미 없어진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아쉬워하고 곱씹어 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아빠 머리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어? 어... 미치루는 아빠한테 꾸중을 듣고서 다시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때였다. 미안합니다만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노래하듯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치루가 돌아보자 바로 뒤에 몸집이 큰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이런 숲속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모노 차림이었고 새하얀 머리가 빛났다. 그 과자 가게 아주머니잖아.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지? 깜짝 놀라는 미치루를 보고 아주머니가 깊이 머리를 숙였다. 천천당의 주인 베니코입니다. 지난번에 구입해 주신 라푼젤 프레첼과 관련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실수요? 네, 제가 착각을 했지 뭡니까. 제 멋대로 꼬마 아가씨가 머리를 기르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라푼첼 프레첼을 권해드렸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덥수룩이 구이를 권해드렸을 텐데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커다란 몸을 웅크리면서 아주머니가 사과했다. 그래서 사죄의 뜻으로 이것을 드리려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아주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덥수룩이 구이를 만드는 가루입니다. 이 가루로 부침개를 구워 드시면 바로 머리가 덥수룩해질 겁니다. 와 정말요? 미치루는 당장 이러다 달려들어오고 했지만 아빠가 그렇게 두지 않았다. 미치루를 잡아 뒤에 세워놓고는 아주머니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마음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가지고 돌아가 주십시오. 왜요? 아빠 안 돼요. 그냥 받아요. 아깝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미치루. 베니코 씨 솔직히 그 라푼첼 프레첼의 효과에 감사하고 있어요. 덕분에 딸의 친구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당신에게 행운을 충분히 받았어요. 3번이나 받는다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지요. 아주머니와 아빠는 한동안 서로 마주 보았다. 마침내 아주머니가 빙긋 웃었다. 그렇다면 덥수룩이 구이는 다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과거에 배웠던 손님을 다시 만나 뵙다니 무척 기쁜 일입니다. 행운을 잡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게 말한 뒤 아주머니는 덥수룩이 구이 상자를 집어넣고서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라며 등을 돌렸다.
미치루는 한 가지만은 꼭 알고 싶어서 다독자 소리를 질렀다. 부탁이에요. 가르쳐주세요. 아빠 머리카락은 왜 없어진 거예요?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머리카락은 무한정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꼬마 아가씨의 아버님은 평생 자라날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자라버린 셈이지요. 처음에 충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에도 한계가 있다고요. 평생 자라날 머리카락이면 그러니까 우리 아빠 머리카락은 이제 다시는 안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덥수루구이도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니 뭐 그렇게 되시겠지요. 그건 울상짓는 미치루를 보고 아주머니는 웃었다. 이런 무얼 그리 슬퍼하십니까? 삭발도 꽤 멋진 패션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 베니코도 삭발을 좋아합니다만 꼬마 아가씨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그 멋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이번에야말로 숲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빠가 미치루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미치루, 이제 그만 울어. 저 아주머니 말씀 맞아. 반들거리는 머리도 아프지 않다고. 그럴 리 없어요. 아빠 바보야. 덥수룩이 구이를 받으면 좋잖아요. 정말 필요 없어. 아빠는 저 아주머니 가게의 과자를 이미 충분히 먹었거든. 아빠의 말에 미치루는 버뜩 깨달았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들고서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저 아주머니 알아요? 응. 젊었을 때 한 번 만났었어. 저 아주머니 가게에 가서 과자를 샀지.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단다. 그때까지의 아빠는 겁도 아주 많고 항상 주눅 들어있고 자신감도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엄마랑 결혼한 것도 미치루를 낳아 기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저 아주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 미치루가 다시 전천당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너를 위한 과자를 사면 좋겠어. 네. 그럼 엄마한테 갈까? 아빠, 응? 아빠는 무슨 과자를 사 먹었어요? 당당 도넛이라는 과자야. 그렇게 말하고 아빠는 씩 웃었다.